네, 안녕하십니까. 주연 수학학원 수학의 개념의 색깔을 입학 김민익 수학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 과입점 저희가 약속을 저희는 기획을 하면 반드시 실행을 합니다. 뭐 이게 하여튼 뭐 전과는 좀 다르게 실판도 바뀌고 대신 프로젝트도 들어오고 여러분하고 열심히 공부할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저희 학원이 회사로 번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3월 모의고사 여러분 시험 치셨죠? 뭐 22번, 뭐 29번, 30번 상당히 어렵고 15번 수열 문제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많이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 끈기만 가졌더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14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또 쌤이 보다 보니까 14번에 틀린 수험생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지나간 시험이니까 오늘 수험하고자 같이 피드백 한번 잘하고 내일부터 또 4월 모의고사에 위해서 저희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뭐 쌤이 오고 갔는데 뭐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는 쌤이 설명할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은 패스하고 11번부터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1번도 쌤 봐서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어렵지 않죠. 잠시만요.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아유, 쓸 줄은 모르겠네. 됐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딱 캡처하면 저쪽에 딱 가잖아요.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생긴 건 없어도 이 칠판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딱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정도면 여러분 좀 보기에 뭐, 제가 봐서는 무난할 것 같고, 얘 기능이 좀 많습니다. 이게 딱 보면 또 해서, 이게 뭐 판세에다가 연필로 쓰면 그런 것도 되는데 그런 거 생략하고 풀도록 할게요. 11번은 전형적인 뭐 등차수열 문제이고 등차수열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등차수의 합을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수열의 뭐와 관련돼서는 합과 관련돼서는 수능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경험이 있고 당연히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평균 곱하기 뭐라고 생각한다? 머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등차수열을 8개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등차수열의 평균이니까 이분의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 요거 구해가지고 곱하기 몇 개를 더하니까 8개를 더하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저 식을 통해서 몇 가지 항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항하고 8번째 항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물론 쌤이 요거를 어떤 수학적으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지금 순수하게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하여튼 이게 평균 구해서 머릿수를 곱하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다른 건 또 이게 레이저도 됩니다 여러분. 보이죠? 6번째 항이 얼마? 빼기 2.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게 음의 정수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보면 그러면 이게 음의 정수였으니까 공차가 이게 수열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뭐 등차수열이라는 게 이렇게 줄어지는데 여기에다 당연히 뭘 했으면 절대값을 하면 음수인 것도 양수로 계산이 되니까 당연히 절대값의 합이 그냥 더한 것보다는 42 정도 크다 이런 식이 나타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일단 6번째 항이 그냥 뭐 얼마니까 빼기 2고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여기에서 정수를 빼서 다 했으니까 A5는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결국에 이 A5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A 6번째 항이 빼기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음의 정수니까 얘를 올라가면 수열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근데 공차가 이제 커지는데 여기서 이미 뭘 찍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찍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A5를 생각하기를 얘가 만약에 공차가 뭐 빼기 1이었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가 되겠고 아니면 이 값이 얼마가 되든지 0이 되든지 아니면 이 값이 뭐가 되겠어 A5 항이 음수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3가지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게 0 이상은 절대값이 그냥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의심을 하는 게 맞아요. 이때 마이너스가 되는 건 너무 쉽잖아. 정수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었 공차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얘가 빼기 1이고 이게 0이 되니까 이때는 우리가 나중에 딱 생각을 하면 돼. 수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리미티드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단적 선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 3차 함수가 나오고 직선이 나오면 접할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항상 기준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섯 번째 항까지는 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여기 있는 요 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쭉 해서 다섯 번째까지 그 합을 그냥 뭐 S라고 두지 뭐 이렇게. 그러면 여섯 번째부터는 엄수였잖아. 그러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몇 번째는? 여덟 번째 이걸 그냥 뭐라고 두면? T라고 두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볼 수 있겠지. 다섯 번째까지는 어차피 0 이상이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뭐로 나오겠고 S 더하기 얼마? T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다 더해보라며. 그러면 얘는 양수로 더해는 거고. 아, 돌았지. 이게 절대값인데 이놈이 뭐였으니까? 음수가 되었죠. 여섯 번째부터 음수였으니까 이게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얘는 다 음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더할 때는 요 놈은 이 자체가 음수니까 빼기 달고 나올 거 아니야. 계산하면. 그럼 오른쪽은 그냥 S 더하기 얼마? T 더하기 얼마? 42 이렇게 기준을 잡히니까 우리가 딱 문제를 풀면 이게 2T 쌤이 어릴 때 2T 귀여운 것 같은데 빼기 2T가 42가 되니까 여기에서 T가 얼마가 된다는 마이너스 21이죠. 그러니까 이 음수인 항 3개를 딱 더했는데 그게 얼마가 되니까 빼기 21이니까 그러면 얘도 등차수니까 얘가 평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항에다 얼마를 곱한 게 3을 곱한 게 마이너스 21이 되니까 우리가 일곱 번째 항은 얼마라는 빼기 7이라는 사실을 한번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우리 다 풀긴 다 풀었어요. 여섯부터는 뭐 다 푸는 건 다 푸는데 결국에 여섯 번째 항이 얼마였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일곱 번째 항이 얼마가 되니까 빼기 7이 되니까 이게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뭐 이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등차수의 여덟 번째까지의 합인데 이 문제를 애들은 다 이렇게 풀 거라고. 또 첫째 항 구하고 여덟 번째 항 구해서 곱하기 얼마이다? 8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이게 뭐 나쁜 생각은 전혀 아니지. 교과서적으로.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5인 거 아니까 일곱 번째 항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여덟 번째 항은 여기서 또 5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고 빼기 10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근데 이런 사고는 좀 필요할 것 같아. 여섯 번째 항이 얼마인데? 마이너스인데 이 첫 번째 항을 딱 구해볼래 이러면 또 우리가 여섯 번째 항이 A1 더하기 N-1의 T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첫 번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공차가 음의 정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5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 항은 이런 사고, 그러니까 역함수적 사고죠. 빼기 6에다가 6항의 마이너스 2에다가 5를 몇 번 더해주면 되겠어? 5번 더해주니까 이게 25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어서? 20. 3이 되겠네요.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립니다. 이게 오늘 긴장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2분의 얼마가 돼요? 11 곱하기 8이 되니까 답은 얼마이다? 44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게 문제를 우리가 꼭 구구식으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이게 여섯 번째, 이게 봐봐. 첫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인데 저 평균이 이게 첫 번째 하고 여덟 번째 항을 더해서 뭐로 나누는 건데 2로 나누는 건데 솔직히 수열의 관점에서 첫 항하고 8항이 이놈이 홀수이고 이놈이 짝수니까 얘네는 4.5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평균을 4.5항에도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봐봐. 여섯 번째 항이 저기 얼마이니까 빼기 2였지. 공차가 얼마인 거 알았어. 빼기 5인 거 알잖아. 그럼 이게 다섯 번째 항은 여기다 5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고 3이 되겠지. 그럼 네 번째 항은 다시 요놈에다 얼마에 더하겠어? 그렇지. 5를 더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8,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합을 구할 때는 솔직히 4.5항이라는 것은 존재하진 않는다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이 수열, 등차수열 이거에 이런 생각을 솔직히 선생님이 수학의 개새끼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항으로서는 4.5항이 존재하진 않아요. 항으로서는. 그렇지만 얘하고 얘의 평균은 어차피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4.5항에서의 값하고는 같다라고 평균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4.5항의 값을 생각을 하면 돼. 어차피 같은 간격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4.5라는 것은 반반씩 같지. 그러니까 2.5가 더 더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3에다 2.5가 더해지니까 얼마가 돼? 5.5가 되겠지. 그냥 이걸 평균으로 보고 얼마라고? 8을 곱하면 여전히 이 값은 얼마가 된다? 4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수학의 개새끼에서는 저 4.5항의 의미를 우리는 부여를 해요. 우리는 수열에서는
그 넘버링이 1, 2, 3, 4 이래서 자연수만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가 수열의 함수로서 보기 시작하면 물론 존재 가능성은 얘기하지 않지만 4.5항에서의 값을 상상하는 능력은 분명히 아는 놈하고 모르는 놈은 쌤이 장담할게요.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한번 가져보고 11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패스. 이거 어떻게 하지? 다시 돌아갈게요. 거꾸로 찍었습니다. 이거 아직 익숙치는 않아요. 하고 다시 넘어가고 이게 문제가 이게 좀 있네. 문제가 많이. 다시 한번 캡처를 해서 12번 문제를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면 그래도 이게 좀 있어 보이네요. 이거 이게 좀 있어 보이네요. 그냥 좋아요. 이거 그래도 먹고 싶은 거지. 저녁마다 원래 치킨 한 마리씩 먹고 자는 거 그거 참아가지고 참 이거 사는데 조금 뭐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이거는 뭐 전형적인 문제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수투에서의 극대극소가 있고 미적분에서의 뭐가 있어요? 극대극소를 같은 거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수투에서의 극대극소라는 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작업을 해봤자 다항 함수를 갖다가 붙인다라고. 그러니까 수투에서의 극대극소는 그냥 미분하면 그만이다라는 게 그만인 거야. 근데 미적에서의 극대극소의 유무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 번 미분한 거 이외에도 극대극소를 논할 수 있는 합성함수 같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인 주제를 가졌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는 난이도는 없는 건데 수투에서의 극대극소를 하면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이게 gx지. gx라는 함수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빼기 4에서 어디까지? x까지 ft에 뭐라고 돼 있고 d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는 여전히 이 x에 대한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바뀌는데 얘가 x가 2에서 뭘 가진다? 극속 값을 가진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은 건 gx의 뭐니까? 극대값인데 gx가 함수잖아. 함수. 근데 이건 알겠죠?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미분이 되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수투니까 g'x가 이거의 부정적 분에다가 x를 대입하고 빼기 4를 대입해서 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이 식을 x로 미분하게 되면 여기에다 그냥 x를 대입한 이 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여기에서 g'x가 2에서 뭘 가지니까? 극소를 가지니까 내가 저게 주어진 fx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지. 근데 여기는 이 fx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려진 거야? 0보다 작거나 큰 쪽에서는 3x 더하기 얼마? a니까 3x 뭐 이게 아직은 y축은 모르겠네. 0보다 큰 쪽에서는 3x 더하기 a니까 길기가 이렇게 있는 직선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 하여튼 뭐 2차 함수인 거지. 아래로 볼록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0, 뭐에서 a에서 만나겠네. 근데 이게 g'x가 2에서 뭘 가지니까? 극소값이니까 2라는 것은 당연히 0의 오른쪽에서 극소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뭐였고? 음수였고 2보다 큰 쪽에서는 뭐니까? 양수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2가 극소가 된다 이래야 되겠지. 근데 한마디로 2라는 것은 요 방정식 3x 더하기 a에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해서 0이 나오니까 우리가 a가 얼마나 사실 잡았어? 빼기 6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뭐 이 문제 솔직히 어렵지 않으니까 솔직히 이게 많은 해설이 필요 없는 문제인데 그냥 읽어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저기에서 g'x라는 게 그게 fx라는 거 찾았고 gx가 x가 2에서 뭘 가졌기 때문에 극소값을 가졌으니까 g'2가 0이 된다는 사실은 f2가 0이고 f2라는 것은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에 2를 대입해서 0이 나오므로 a가 빼기 6인 걸 찾은 거지. 그러면 이제 뭐 그림 다 그렸으니까 얘는 a가 빼기 6이래. 그럼 3x 더하기 6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 0보다 큰 쪽에서는 3x 더하기 빼기 얼마? 6인 1차 함수로 가는 거고.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게 3x 제곱 빼기 더하기 3x 빼기 얼마? 6인 2차 함수인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3으로 나누면 x 제곱 더하기 x 빼기 얼마? 2가 얼마니까? 0 이렇게 나오네. 이런 건 아리가또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가 2라고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림은 정말 잘못 그렸지만
여기 뭐 빼기 2가 되고 1이 되어서 요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요런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기서 문제 잘 봐야 돼요. gx의 뭐니까? 극대 값이니까 극대 값은 함수 값이지. 그러니까 극대가 가지는 점이 어디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요 점인가 확인할 수 있겠지. 이 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빼기 얼마? 2가 되겠지. 왜냐하면 빼기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g'x가 플러스니까 함수가 증가하다가 빼기 1을 기준으로 도함수가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게 되니까 극대가 되는 x값이 빼기 2인 거고 극대 값이라는 것은 함수 값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돼? 빼기 2를 대입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수학에서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 왜 뭐 요즘 애들은 뭐 노가다 한다고 하는데 뭐 노가다 해봤어요? 진욱이 인생은 노가다 인생입니다. 생긴 걸 봐요. 노가다 안 하게 생긴다. 그러니까 이 극대가 값을 갖는 x가 빼기 2인 거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g에 마이너스 1을 확인해 주면 되고 걔는 빼기 4부터 어디까지? 빼기 2까지 ft에 뭐가 되는데? dt가 되는데 이게 적분 변수가 t인데 t가 빼기 4에서 빼기 2를 움직이니까 당연히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이 함수를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쟤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빼기 4에서 빼기 2까지 ft는 3t 제곱 더하기 몇 t? 3t 빼기 a 값 찾았죠.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걸 정적분 하는 거는 요거의 부정적분에다가 한 번은 뭘 대입하고 빼기 1을 대입하고 한 번은 뭘 대입해서 빼기 4를 대입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요 정적분하면 얘는 뭐가 되겠고 t 세제곱 되고 더하기 2분의 3t 제곱 빼기 몇 t? 6t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빼기 2를 대입하고 빼기 4를 대입해서 빼면 선생님 미안하지만 26이 나올 겁니다. 왜 미안하냐고요? 선생님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솔직히 문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솔직히 79가 1컷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일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정도가 그게 사실이라면 한 개만 사실인 거예요. 현역 그러니까 재학생에 국한된 시험이어서 그래요. 이 점수로 절대 여러분 이게 재수생까지 시험 쳤을 때는 1등급 컷이 79가 나오는 그런 시험은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15분 문제도 그렇고 지난주 그 전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그 전주에 대성 원래고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22번하고 3월 모의고사의 22번이 문제 형식은 똑같아요. 수학적 툴은. 근데 대성 문제는 훨씬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현역 여러분들은 조금 시험이 어려웠어도 앞으로 조금 더 자기 담금질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습량이 훨씬 많다는 것 정도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대로 갔다가는 원래 재수생들 또 의대 간다고 막 이제 우리 학원에도 지금 막 물밀듯이 전화가 와요. 물론 뭐 한 공부 10년 쉬었다는 사람이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녔다고 다시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우리는 받아주죠. 내년이 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목숨 걸고 공부를 한다라고. 우리 학원에 보면 아침 6시에 와갖고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그래요. 막 밥 사달라고 하고 선생 어디 갔냐고 하고. 선생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 재학생 여러분 오늘 이번 시험을 가지고 79가 1컷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점수가 한 80이 나왔다. 아 그러면 그래도 나는 1등급이니까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진짜 제가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자고 하면 한 92점 나와야지 그나마 재수생하고 합쳤을 때 내가 봐서는 1컷이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자기가 그 이하의 점수이면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를 똑바로 했다라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양이 훨씬 많다라고 자기 각성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12번까지 풀었고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 됐죠? 13번 이것도 캡처를 해야죠. 딱 캡처. 됐네. 아 이게 아직은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13번은 쌤이 이게 다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수능에서 삼각함수 활용이 나오잖아. 그럼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일단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 싸가지는 아니고 세 가지 생각해야지. 당연히 무슨 법칙. 뭐 야구선수 야구하듯이 사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무슨 법칙. 그렇지 코사인 법칙이 있고 그 다음 무슨 법칙. 넓이 법칙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이 단원에서 정말 정제되어 있어서 교육과정이 수능에 맞게끔 냈다라고 하면 세 가지 법칙을 다 활용하면 그건 훌륭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 문제를 통해서 수험생한테 세 가지 공식을 다 이해하게끔 요구를 하니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여기 딱 뭐라고 되어 있어? 4포인트 4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놈만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심적으로 이렇게 절름발에 이래 생각해야 돼. 내가 쌓인 법칙을 딱 생각했어. 내가 뭐 안 했지? 그러면 반드시 적어도 저게 4포인트라면 두 가지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야 돼. 한 개로 냈잖아. 그거는 내가 봐서 교육기관이 아닌 거야. 진욱이 같으면 허접한 놈도 차라리 두 개를 낼 것 같은데. 나보다도 못한 놈이 문제를 내는 건데 대한민국 쌤들 상당히 훌륭하시고 정말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내가 사인 법칙을 딱 생각했어. 근데 문제 안 풀려. 코사인 법칙 안 썼구나. 그런 간성을 가져야 돼. 간성. 그러니까 그게 거의 기계적으로 봐야 돼. 근데 이 문제는 뭐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뭐니까 반지름의 길이지. 근데 CDB래. 이거 솔직히 조금만 또 학대가 되는데. 다른 걸 떠나서 CDB라는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차라리 진욱이 매바진 있어요. 메이드 바이 진욱. 그 문제 보면 골치 아파요. 나도 못 푸니까. 뭐냐고? 죄송합니다. 아리가또. 스미마생이구나. 이래서 있는데 요 삼각형에 뭘 물은 거야? 왜 저번에 뭐 반지름 물었지. 그럼 세 가지 법칙 중에서 우리가 당연히 사인 법칙을 생각할 거 아니야. 사인 뭐분의 3분의 몇 파이분의 2파이분의 마주보는 변 BC의 길이. 그게 이 삼각형 ABC의 뭐가 되니까 외접분의 지름이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사인 법칙을 딱 생각을 하는데 사인 3분의 2파이를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모르는 수험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르면 어떡하냐고? 괜찮아요. 우리 학원에 오면 또 사인 법칙 그 삼각비 가르치는 쌤 또 계세요. 우리 학원 그냥 만만한 학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BC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은 느꼈어야 돼. 내가 사인 법칙을 썼다. 나의 절름발이. 여러분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배우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사인의 배우자는 코사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걔네는 싫어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AB의 길이의 2배가 BC래.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BC가 AB 길이의 몇 배래? 2배니까 당연히 미지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우리가 원이 나왔을 때는 원이 나왔는데 또 뭐가 나왔으면 사각형이 나왔으면 우리가 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이게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되죠. 근데 참고로 이런 건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으면 이 각이 알파라고 하면 얘는 몇 알파가 되고 그렇지. 얘가 베타라고 하면 얘는 몇 베타가 되니까 2베타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는 몇 도니까 360도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몇 도이다. 180도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 있는 요 각 있잖아. 그 각의 코사인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빼기 8분의 5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요 각하고 마주보는 요 새끼는 파이 빼기 요 새끼지. 여러분 이 각을 쌤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러분 각변환 공식 정도는 고3 수험생이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거의 부호가 2, 4분면이니까 x좌표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잡아낼 수 있는 거는 이 각의 코사인 값이 빼기 8분의 5면 이 각의 코사인 값은 8분의 얼마가 된다? 부호가 반대니까 이 사실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는 아직 안 쓴 공식이 하나 있었지. 공자의 자식이 많다라고 했죠. 몇 명인지 나도 몰라요. 참 그런 거 공부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나 유능하게 자식이 많았는지. 근데 이 값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에 삼각형 PAC의 넓이가 뭐가 되었대? 최대가 되었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 뭐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이 삼각형에서 이 원에 있는 점이 있었대. 근데 이 넓이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야. 최대가 되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내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뭐가 이 거리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당연히 원에서는 원에 뭐가 있으니까 중심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놈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접선 그을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걸 논증할 필요도 솔직히 없어요. 그걸 논증하면 수상에서 원의 방정식이 솔직히 잘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이게 접점이니까 접점하고 중심의 이하면 당연히 이게 몇 도가 되고 90도가 되고 또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뭘 떨어뜨리면 수직 떨어뜨리면 이게 수직 이등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야말로
레드라인. 영어 잘합니다. 앞으로 영어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대치동에 영어 쌤들 많기 때문에 진욱이도 영어만 잘하면 서울대 수의대를 갈 수 있어요. 저는 수의사가 꿈입니다. 하여튼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최대가 될 때가 이 선분의 길이가 6루트 얼마라고 되어 있대. 10이라고 되어 있대.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쓴 공식 하나 있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보면, 야!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이 원래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그 고3 수험 생활이 더럽다고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등의 이유도 없고, 밖에 나오면 진짜 일이 승량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라는 게 자기한테 어떤 무장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도 올라가고, 남이 굳이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괴롭히진 않아요. 예? 검사한테 칼을 쓰시지는 않잖아,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하다 보면 남들한테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 한 해 잘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몸을 막 육체적으로 뭐 근육을 키우고 그런 육체미보다는 정신의 강인함을 가지고 남들이 여러분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수능까지입니다. 짧은 기간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열심히 자기 인생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그 도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데 당연히 이게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 되겠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수직 이등분선이 있고 원의 중심을 통과하니까. 근데 이게 6루트 10이고 이게 얼마였어? 6루트 10일 거 아니야. 근데 저 삼각형을 이제 끄집어내면, 근데 나는 이 문제에서 여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 우리가 이게 2K라고 했는데 이 X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했던 그거잖아. 그 이게 얼마이고 6루트 10이고 이게 얼마인데 6루트 10인데 쌤이 이번에 가르쳤던 애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에서 하여튼 다 맞고 막 전교 1등한 수험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걔도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건가 하면 내가 이거의 코사인 값은 얼마니까? 빼기 8분의 5가 되고 이거의 코사인 값은 얼마가 되니까? 8분의 5가 되니까 이렇게 풀겠지. 이 길이 제곱은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코사인 법칙 쓸 거 아니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의 코사인. 또 이거는 또 이거의 제곱은 또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빼기 2배 이거 곱하기 이거의 코사인 이렇게 하잖아. 근데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 야, 6루트 10을 제곱하면 야, 360이잖아. 너희 그런 생각은 반드시 필요해. 29번도 그래. 올 교육청 모의고사 29번도 그래. 야, 우리가 중학교 교육과정 똑바로 배웠으면 그냥 내가 이거를 루트 10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그냥 6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6루트 10을 제곱하는 게 껄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야, 쟤 같은 경우 어차피 이 상황을 그냥 축소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야. 6루트 10이라고 하면 얘를 다시 6배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 10으로 놓고 계산하는 게 조금은 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제곱은 루트 10 제곱하면 재밌잖아. 10 더하기 뭐 10 빼기 뭐해? 2 곱하기 루트 10 두 번 곱하면 얼마가 되니까 10이 되고 그거의 코사인 값이 8분의 얼마가 돼? 5 이래 되겠지.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거 제곱 2K 제곱하면 4K 제곱 빼기 2배 K 곱하기 2K 2K 고속 치는 것 같은데 코사인 얼마니까 빼기 8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계산을 해주면 요거 20이 되겠고 이런 게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게 20이 되고 이게 4가 되고 뭐야 2가 되고 5가 되고 25네. 그러면 20 빼기 얼마니까 2분의 맞나? 2분의 25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5K 제곱 2하고 2가 이건 약분 되겠네. 그럼 더하기 되니까 깔끔하게 적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분의 얼마? 5K 제곱 이래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2분의 뭐니까 15지.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5 이래 나오. 기가 막히네. 선생님 이거 계산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 계산 안 하고 딱 보니까 이게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산 한 번씩 다 해보고 오겠습니다. 2분의 15K 제곱이니까 K 제곱이 얼마가 되어서 1이 되겠죠. 그럼 K 제곱이니까 K는 2가 1이 되니까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인 거고 2인데 실질적으로 나는 얘를 6분의 1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원하고자 하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을 물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게 8루트 3에 났으면 이거 골치 아팠을 게야. 이거는 반드시 지름으로 간다는 것 저는 정확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분의 2분의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지.
그것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얼마인 걸 찾았어? 12 이렇게 찾았지. 그럼 얘가 루트 3분의 24잖아. 그러면 8루트 3 나오겠네. 맞나? 루트 3분의 24. 됐잖아. 내가 이 정도 암산이 된다고? 그러면 반지름 얼마가 돼? 4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지에 8루트 3 이렇게 적어놓잖아. 그게 자기가 아니어서 다행인 거야. 그 찍는 애들이 있다니까. 아싸 이렇게. 그 사람이 한번 눈가리가 돌아가면 끝까지 돌아가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의고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수의 범위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수능에서 진짜 실력 발휘. 수능의 실력 발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는 거 다 맞추고 내가 모르는 것도 찍어서 맞추는 게 실력 발휘예요. 근데 아는 것도 틀리면 저 가야 됩니다. 강남대성. 우리 학원이 이제 내년에 재수학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학원 와도 되는데 솔직히 좀 가슴 아프죠. 예, 하여튼 13번에 이렇게 해서 제가 패스하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하더라? 이거 넘어가고 됐습니다. 다시 14번 14번이 그나마 뭐 좀 어려웠다라고 뭐 얘기하니까 14번 문제 한번 보면 여러분 잘 보이죠? 여기 주연학원에 이게 위험입니다. 주연학원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는 건 중요한데 나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여기 이거에 관건이 있다라고 해. 0보다 큰 쪽에서는 3차 함수인데 중요한 게 3차 함수가 다 그려져 있다 안 그려져 있다. 그게 관건이야. 0보다 작은 쪽은 미지수가 몇 개니까 2개잖아. 대가리도 돌아가셔요.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정확히 함수가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y가 저기 있는 fx 그래프를 다 그려내면 t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가 되는 거고 그 t가 k에서 뭐가 되었대? 불연속이 되었대. 근데 그런 불연속이 되는 k가 몇 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에 의해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물었죠. 어제는 이게 또 내가 니하오 모자 쓰고 강의를 찍다가 오늘 이게 양복 입고 하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참 이게 좀 가슴도 답답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건데 제가 가르치는 수학이 그렇게 컨트리한 매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전달하도록 앞으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는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여기에 포지션을 뒀더라고. 0보다 큰 쪽에서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지. 근데 있다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5 이 정도는 우리가 금방 그릴 수 있죠. 물론 이거를 x제곱이 인수가 있어서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수험생이 있는 거는 그런 사고 정말 중요해요. 꼭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한 개 할 때 2개 알아가면서 수학을 접근하는 거는 어느 순간에 남과 나의 차이는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일단 미분해 보면 3x제곱 빼기 얼마? 6x가 0이고 이게 미분해서 0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었으니까 2개가 있었으니 그게 0하고 얼마인 거야? 2였지. 그리고 우리가 좀 고3 정도가 되어서 저 정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수험생 0에서는 함수값이 얼마인데 5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분해서 0이 되는 게 0하고 2였다면 근데 우리가 0보다 큰 쪽만 그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선택하는 거지. 근데 또 등호가 있어 없어? 수학에서는 저런 극단성은 정말 중요해요. 등호가 어디 붙어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는 이게 빵구가 이렇게 뚫려 있을 거야. 그 다음 그림이 이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었는데 그런 걸 묻는 문제는 아니었고 이렇게 됐는데 요점의 좌표는 2였대. 그럼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우리가 2로 대입해 보면 되지. 쌤 그랬죠? 대학교 가는데 뭐만 잘하면 된다라고. 대입만 잘하면 대학교 무조건 가요. 대입시험 잘 쳤는데 대학교 못 가면 재미 하나도 없죠. 여기 있어도 재미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재미있겠어요? 이 니아오 모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2를 대입하면 8 빼기 12 더하기 얼마니까? 5네. 그러면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내가 관건이 이 문제를 봤는데 이거 문제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 거야. 어차피 얘하고 이 왼쪽에는 뭔가 2차 함수, 미지수가 2개인 2차 함수를 갖다 붙이는데 얘가 불연속의 실수 K가 몇 개가 되었대? 2개가 되었는데 봐봐. 오른쪽에서 이미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변하고 여기서 변해서
애시당초 오른쪽에서 불연속이 되는 게 몇 개로 딱 규정이 된 거야. 그러면 이 t라는 것은 결국에 y 값이니까 불연속이 되는 y 값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2라고 어디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서는 2하고 5를 제외하고는 불연속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대.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애시당초 여기하고 여기에서 0보다 큰 쪽에서 5하고 1에서만 불연속 점이 딱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서 이 점을 제외하고는 불연속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불연속이 생긴다는 게 이런 꼭지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점조차도 이 점 아니면 이 점이 돼야 된다는 정보가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왼쪽에 있는 요 2차 함수는 당연히 우리가 대칭축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제가 x 빼기 a에 뭐해? 제곱 더하기 4분의 a 제곱이니까 빼기 4분의 몇 a? 3a 제곱 더하기 얼마 돼요? b 제곱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선생님 오늘 그리고 참 고마운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선생님 이제 유튜브도 열심히 할 테니까 선생님이 막 선생님 반갑다고 선생님 그때하고 진짜 똑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고. 근데 그 친구들 진짜 다 서울대 연대고 돼가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래 있는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대칭축의 위치이죠. 이게 대칭축의 x가 a인데 생각을 해봐. x가 a가 여기 있어도 그림이 달라질 수 있고 여기 있어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a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뭐 할 수도 있고 같거나 클 수도 있고 a가 0보다 뭐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등호는 여기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지 뭐. 그러면 여기 대칭축이 이래 있었을 거 아니야. 되나? 그러면 0보다 큰 쪽이 이게 대칭축이니까 2차 함수가 이래 돼 있잖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애시당초 오른쪽에서 5하고 어디에서 1에서 불연속이니까 더 이상 불연속점이 5하고 1을 제외하고는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잖아. 그럼 여기에 딱 떨어지면 불연속이 또 생기니까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나마 여기 되었대. 그러면 이놈이 불연속점이 불연속이 아닌 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두 개라고 했지 한 개가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봐봐. 얘도 안 된다는 얘기지. 오로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높이는 1하고 뭐만 돼야 되니까 5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정확하게 0에서가 그림이 왜 이렇게 못 그립니까? 0에서가 이 높이가 정확히 얼마가 되어야지만 1이 되어야지만 얘가 변하는 실근의 개수 그 점도 뭐를 1을 기준으로 바뀌어야지만 더 이상 불연속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0에서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0을 대입하면 조식에다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a 제곱 더하기 얼마가 되는데 b 제곱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a시당초 a는 0보다 뭐 했어? 같거나 크지? 근데 정수잖아. 그러니까 a에다 이게 또 4가 있으니까 a에다 0을 대입하면 a가 0일 때는 b 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몇 개? 몇 쌍? 그 가수는 리쌍도 있어요. 진짜 그 노래 좋아하는데 a가 1이 되면 이거는 정수가 안 되겠죠. 4분의 1. 그러면 a가 얼마가 돼버리면 그렇지. a가 2가 돼버리면 이 값이 이미 1이잖아. 그럼 b제곱이 1 더하기 b제곱이 1이니까 b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그렇지. 이거 a가 양수니까 2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b가 0이 되고 이제 더 커버리면 얘가 얘보다 커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b제곱이 돼서 이게 숫자가 쭉 줄어들면 그거는 매직이죠. 매직. 그러니까 이게 몇 쌍이 있어? 2쌍, 1쌍, 토탈 3쌍 이래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빠뜨린 경우가 뭐가 있어? a가 0보다 작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정말 수상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상에서 2차 함수 봐봐. 맨날 대칭축이 그 구간에 왼쪽에 있는지 맨날 따졌잖아. 근데 고3이 되어서 잃어버렸다. 괜찮아. 다시 그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그게 모의고사예요. 어차피 이게 수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험을 통해서 만약에 이 2차 함수에서 지금 쌤이 하는 이 대칭축에 나눠서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불편하면 자기가 2차 함수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예, 다시.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많죠. 작다라고 그리면 아까 그랬잖아. 0보다 큰 쪽에서 여기 5를 찍었고 여기 2, 얼마에 찍어서 1을 찍어서 애시당초 불연속이 되는 게 1하고 어디 5로 딱 규정이 되었지. 근데 여기 이제 2차 함수가
대칭축이 0보다 뭐 해버리면 작아버리면 여기 올 거 아니야. 그럼 너희 또 생각할 수 있잖아. 야, 우리는 오로지 5하고 1에서만 뭐가 돼야 된다라고. 더 이상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이쪽에 달라버리면 이쪽을 이 점을 상대로 근이 바뀔 거 아니야, 개수가.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점이 될 수 있는 얘도 오로지 뭐하고 뭐밖에 안 되는 거야. 5하고 1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다른 데 있으면 그거는 미쳤다라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가 되었다라고 해봐. 그러면 말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 꼭지점이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 2차 함수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한번 뭘 해? 근의 개수가 이 점을 포인트로 1을 기준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 다음 뭐를 기준으로 또 바뀌니까. 5를 기준으로 바뀌니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뭘 지나면 되는 거고 1을 지나면 되는 거고 동시에 0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되면 돼? 5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그 식을 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되니까 빼기 얼마에? 4분의 3a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래 나오죠. 이 꼭지점이 얼마가 돼요? 1이 되었고 0을 대입해서 얼마에 지나면 돼? 5를 지나면 되지. 그러면 저게 얼마가 돼? 또 4분의 a 제곱 더하기 얼마? b제곱 이 값이 얼마가 돼? 이걸 연립해주면 두 식을 뭐 그냥 빼버리면 되겠네. 페브리즈 이런 것도 알죠? 페브리즈 좀 의미가 없나? 그래서 이거 빼면 뭐 a제곱이 되겠고 a제곱이 얼마인데? 4가 되는데 이게 음의 정수라면 그럼 이때는 a가 뭐밖에 없어? 빼기 2밖에 없죠. 그러면 a가 빼기 2가 되면 b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그렇지, b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4, 1이 되겠네. 그러면 b는 뿔마 2잖아. 아까 3쌍 있었지. 여기 몇 쌍? 2쌍. 그 토탈 5쌍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절대 뭐 어려운 주제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되고 얘 뭐 수능에서 큰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5번. 그렇죠. 이거 또 어떻게 캡처? 알겠습니다. 15번. 좀 캡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캡처. 이거 지우고. 캡처. 야, 일로 와. 이게 좀 진짜 시한성이 있네,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수열의 출원이죠. 그나마 이번에 이 15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던 게, 그래도 여러분한테 조금 심적, 왜냐면 수열 이거 점화식 출원하는 문제가 어려우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니까. 이게 뭐, 돼 있죠. 수열 출원하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이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열에서 어떤 뭔가의 수열을 나열하는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순하게 이거는 뭐만 잡을 줄 알면 돼. 그렇지. 내가 어디를 시작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야. 물론 이런 걸 그래프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런 거에 다 숙지하는 거는 그렇게 수학적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는 그렇게 풀면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그런 단계가 안 될 때는 안 되는데 먼저 하지 말고 나열해가지고 이미 맞춰보고 여러분 기출은 한 3회독 해야 돼요. 기출 3회독 해야 돼요. 3회독 했는데 이제 안 맞아. 그러면 다른 풀이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숙지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뛰지도 못하는데 막 날려고 하지 말고 걷기부터 순수를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항에 대해서 요 정이 있지. 적어도 문제를 보는데 그냥 막 풀려고 하지 마요. 내가 이런 문제 시키면 애들이 막 쏘고 문제 봐. 아니 문제를 해석도 안 되고 뭐 써놓으면 뭐 되는 줄 알아. 하여튼 무조건 여기에 초기 시간 2분 이상은 투자를 해. 저게 뭔 말인가? 왜냐하면 저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게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거에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혀있죠. A n 더하기 1항이 다음 항이 전항하고 같대. 어떤 조건 내에서는. 전항에 있는 이 항이 요 수열의 정의역이 뭐보다 크면 n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3n-2 등차수열만큼 빼준대. 뭐해? 전항에서 빼기를 붙여서 다시 이만큼 더해준다고 했잖아. 뭐? 전항에 있는 요 정의역이
전항에 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이 그 정의역보다만 같거나 적으면, 그냥 이렇구나. 그냥 이렇구나. 그래, 그냥 이렇구나. 이래도, 그래도 한 2분 정도 뚫어보라고. 지금 딱 이 문제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딱 봤을 때 15번 문제에서 딱 커트라인 딱 시작됐잖아. 그리고 2분 동안 쳐다보는 거 있죠. 그 시간 절대 아까운 시간 아니에요. 선생님 장담하건대. 해석이 돼도 그냥 2분 동안 쳐다봐. 어차피 뒤에 22번, 30분에서 너희 10분, 20분 날리는 건 1도 아니야. 여기에서 2분 투자해가지고 시간을 3분, 4분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건덕지가 있든지 아니면 진짜 이 15번이 킬러로 등장했을 때 그거를 해결을 했을 때는 그게 차라리 22번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 틀리고 여기에서 맞추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딱 시작했을 때 2분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기 있는 저식 저거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저게 주문. 왜냐하면 저식을 만든 사람은 그냥 만들었겠냐고? 막 그래프도 그려봤지. 뭐도 해봤지. 다 했다고. 근데 앉아서 펜이나 굴리는 놈이 딱 보고 그래. 좀 예의가 아니지 않아? 적어도 저런 문제를 만든 사람은 물론 교과 과정에 충실해서 문제를 만들었겠지만 2분 정도 솔직히 쌤은 미안하지만 한 3분 쳐다볼 것 같아. 근데 3분 쳐다보라고 하면 네가 선생이냐 이러니까 그냥 2분이라고 내가 타협을 그래도 우리가 저런 문제 나오면 저식부터 한 2분 정도 쳐다보자고. 그냥 AN이 N보다 크다 이래 보지만 AN, N이 뭐냐? 요 수열의 또 정의역 하면서 뭔가 저 식에 대해서 일단 익숙함이 들어야 돼. 뭘 해서? 2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같은 시기여도 자꾸 보다 보면 옛날에 성현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노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독서 100편의 이자연.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같은 책을 한 100번 정도 있으면 그 뜻이 스스로 자기 머릿속에 기어 나온대. 그러니까 저게 딱 보고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알겠다 이러지 말고 한 2분 정도 쳐다보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식에 대해서 그냥 딱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항이 전항하고 같든지 전항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수혜링 거고 그나마 어렵지 않은 게 지난번 작년 3월달에 문제쌤이 그 문제 풀었지만 그때는 첫째 항하고 6번째 항이었죠. 진욱이 다리보다 내가 길다고 했지. 그러니까 호흡이 한 칸 더 길어지는 건 상당히 인간적으로 이게 솔직히 심적 압박감이 커요. 근데 이 5번째하고 1번째인데 야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리가 딱 진욱이 길이만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조금 저거 있다라고 하면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꼭 수열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게 뭐 5번째 항이 얼마라고 해서 5라고 해서 6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쌤이 이렇게 찾을 건데 이런 생각은 이렇게 가져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수학은 유연하게 생각해서 5번째를 첫 번째 적는 거야. 그럼 예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동방예의적이잖아. 오른쪽에 좀 익숙해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5, 4, 4 옛날에 신문에 보면 그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너희는 그걸 맨날 이래 읽는데 문제를 풀 때 또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해하는데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해봐. 얘가 몇 번째라고 했는데 5번째. 이거 2분 동안 쳐다봐도 절대 여러분 그 시간 아깝지 않고 심지어 쌤이 이게 꿀팁 줄게. 만약에 시험지 딱 주잖아. 그럼 이렇게 뭐 페이지 확인하라고 여분 시간 있잖아. 아직 풀지 마세요. 그때 15분에 그거 한 쳐다봐 그냥. 그러다 딱 오면 다시 덮어놓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지. 2분 동안. 그게 여러분한테는 진짜 문제로 푸는 데 상당히 도구가 있어요. 그럼 5번째 항이 주고 여기까지 한번 가보래. 근데 이 호흡이 진욱이 다리만큼 짧아요. 진욱이 다리가 60cm 되는데 이거 1m구나. 기네. 하여튼 이래 되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거꾸로 봐도 역함수적으로 봐도 되는 거고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냥 충실하게 얘는 호흡이 뭐하니까 짧으니까 그냥 충실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항이 전항이 만약에 n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가고 전항이 n보다 같거나 작으면 저렇게 이 식만 주목을 하면 되지. 3n-2에 빼기 an이다 이래 돼 있는 거지. a에 n이 뭐보다 같거나 작으면 요 명령어에 충실해서 이게 일종의 여러분 대학교 가면 그 논리회로라는 과목을 배워요. 이런 수열의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이게 다 논리회로적 사고예요. 뭐일 때 뭐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면 근데 이거 잘한다고 대학교 가면 선생님 예전에 대학 다니다가 그냥 때려치운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논리회로 과목이 전혀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나는 아날로그 감성이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감성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수열 잘한다고 대학교 가면 논리회로 잘할 것 같죠. 그거 보면 골치 아픕니다. 논리회로. 그거 여러분 인생을 망쳐요. 공대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섯 번째 항은 몇 번째 항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네 번째 항이니까 아 내가 네 번째 항이 4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걸 2분 동안 쳐다봤으면 굳이 얘를 또 적지 않아도 돼. A4가 4보다 크면 A5가 A4니까 A4는 5고 5는 4보다 크다. 아 그러면 A4가 5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적지 않고 되는 이유는 얘를 적어도 몇 분 이상 쳐다봤을 때 가능한 거야. 2분 이상 쳐다봤을 때 이 사고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4가 4보다 또 작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얘보다 작대. 그러면 여기 4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 12에서 1을 빼니까 10-A4로 계산되는 거지. 근데 그게 뭐라며? 5라며. 근데 6이잖아. 아니 돌았지. 5잖아. 근데 A4가 4보다 작을 때라며. 그러면 아니니까 나가리잖아. 나가리 뭐 하면 돼? 그럼 버리면 되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친절해. 이거는 못 가는 거는 그건 수험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그 수학쌤이 여러분 진짜 많이 배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아 나는 그래 생각해.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또 3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이게 정의역이지. 아 A3이 3보다 크면 A4가 A3이니까 A3? 5는 3보다 크다. 오 아리가또. 그러면 A3이 뭘 딱 잡으는데 5. 근데 이러가는 거지. A3이 A3 이거 하나만 이식만 딱 한 거야. 나머지 그 겁나 쉽잖아. A3이 만약에 3보다 작거나 작으면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 7 빼기 얼마가 돼? 2 마이너스 뭐가 돼? A3. 이게 A4인데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돌았지? 3을 대입한 결과물이 7이잖아. 7 빼기 A3 이게 얼마가 됩니까? 아, 진욱이가 2분 동안 안 봐서 그래. 2분 봤으면 이런 실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A3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2가 될 거 아니야. 근데 2는 3보다 작은 거 맞지? 아,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뭐도 될 수 있겠다. 2도 될 수 있다. 이거. 야, 여기까지 왔으면 희열이 느끼지 않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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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아, 4점은요. 여러분 수학에서 4점은 대학이 바뀌어요. 예? 여기까지 왔으면 차라리 22번을 포기하더라도 이거를 쟁취하시라고. 두 칸 가는 게 힘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키운 그 효도하는 거 있잖아요. 또 A2잖아. A2. 그럼 얘는 정의역이 2니까 A2가 2보다 크면 A3는 A2. 근데 5는 2보다 크잖아. 그러면 5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몇 가지가 있겠어, 하여튼. 이분법적이니까.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2가 5가 되면 되는 거지. A2가 2보다 크면 A3가 그냥 A2라며 A2가 5잖아. 근데 5는 2보다 크니까 5 맞지. 근데 A2가 만약에 2보다 정의역보다 같거나 작대. 그러면 여기에 또 뭘 대입해야 돼? 그렇지. 1을 대입하니까 이게 4-A2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A3가 되는데 얘가 5라며. 그러면 A2는 얼마가 되는 거야? 또 빼기 1이지. 그럼 빼기 1은 아 A2가 2보다 작은 거 맞잖아. 그러니까 또 얘는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오면 되잖아. 야 차라리 희열 재밌지 않아?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5칸짜리는 여러분 이건 난이도 없어요. 이거 5칸도 아닌 게 여기 주문에서 이거 줬잖아. 4칸짜리로 가지고 버버벅 되면 어머니 아버지 울어요. 우리의 지력이 그렇게 떨어지냐. 절대 어머니 아버지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거 그거 자녀 아닙니다. 네. 네? 남의 눈에다 탁 튀어갖고 눈물을 해야지 그게 있지. 저거지. 어디까지 했어? 아 미안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귀찮대? 할 때는 선생님 진욱이 머리 착 돌아갈 때는 이게 또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럼 또 A2가 만약에 뭐라고 해봐. 2보다 크다라고 해봐. 그러면 A3가 A2인데 2잖아. 2는 2보다 크다. 그거는 매직이지. 선생님 그건 매직이야. 야 2가 2보다 큰 나라 나도 살고 싶어. 왜?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2가 2보다 크다는데. 그럼 얘는 아래 나가리지 뭐. 그러면 A2가 만약에 정의역 2보다 뭐 하면 같거나 작으면 이제 여기에다 2를 대입할 거 아니야. 2를 대입하니까 이게 얼마가 돼? 6에서 2를 빼니까 4-A2. 이게 A3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A3가 뭐를 기준으로 하니까 2를 기준으로 하니까 A2는 뭐가 되는 거야? 2지. 근데 A2가 2보다 같거나 작다잖아. 2보다 같거나 작다는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로부터 뭐도 또 선택을 할 수 있어. 2지. 그러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이 6개 중에서 가능한 A1을 모든 A1 값의 곱이니까 맥스 최대한 6개인 거고 아닌 게 있으면 버리면 되는 거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 한 번 카운트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는 거야. 또 얘가 이제 정의역이 뭐가 되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1이 1보다 크대. 그러면 A2는 A1이라며. 그럼 5겠지. 5는 1보다 크네. 그럼 아리가또. 그 다음에 A1이 1보다 같거나 작대. 그럼 이제 여기 또 뭘 대입하겠어? 1을 대입하니까 1을 대입하면 이제 1-5로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값이 얼마래? 5래. 그럼 A1이 빼기 4잖아. 빼기 4는 1보다
학교에 나간 거 맞죠? 오, 아리가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부모님 생각나지 않아? 어머니 했습니다. 뭐를? 거기까지 풀었어요. 근데 끝까지 풀어야지 푼 거야. 그러니까 5하고 빼기사 2개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1이 만약에 1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내가 그랬어요. 이거 몇 분 봤으면 2분 봤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안다라고. A1이 1보다 클 때 A2가 A1인데 A2가 마이너스 1이면 빼기 1이 1보다 큰 나라 없다라고. 그런 나라 나도 이상한 나라야. 앨리스야. 그럼 이건 X가 돼 있고 A1이 만약에 1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때는 이제 1을 대입하니까 이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빼기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A1이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2가 되겠지. 맞아? 잠깐만. 이게 뭐야? 네, 맞습니다. 2가 되잖아. 네. 1을 대입하면. 맞죠? 그럼 이것도 아니네. 이 두 개가 둘 다 아닐 수가 있나? 네, 둘 다 아닙니다. 아, 그래? 아유, 고맙습니다. 상당히 똑똑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럼 마지막으로 A1이 1보다 크면 A2 1, 2. 2는 1보다 큰 거 맞으니까 얘 확인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A1이 뭐보다 1이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생각하면 되겠죠. A1이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생각하면 또 여기 대입하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되면 2가 되었다는 얘기는 A1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니까 5 빼기 4,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니까? 빼기 20에다 빼기 1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40 나오겠네. 아, 진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